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북한과 중국 등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나토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과의 연대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범위를 초월한 여러 도전에 대한 협력으로 사이버, 경제 안보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협력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There's the deepening ties with our Indo-Pacific partners. This is not about bringing NATO to Asia. It is about working together with like-minde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on challenges that really transcend geography, cyber, economic security, nuclear proliferation, and yes, the evolving interconnections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among other issues. 나토와 협력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입니다. 앞서 나토는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을 지난 2022년 채택하고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의 한국 등 4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함께 정상회의를 펼쳤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나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관련 내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지원 등이 담긴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했는데 공화당 측이 국경 보안 강화 예산 포함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회견에 나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점증하는 중국 도전 문제와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연대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addressed the growing challenge posed by China. Our competitors are increasingly joining forces, and Russia's increasing cooperation with China, Iran, and North Korea raises serious concern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졸리 장관의 요청으로 조 장관의 취임 축하 겸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조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연초부터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와 각종 도발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서 중단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졸리 장관은 캐나다는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며 지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및 경제협력 등 두 나라 관계 전반과 국제무대 협력, 영내 및 세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7일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피터 샘네비 한반도 특사가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동향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병대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올해 첫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국 해병대가 밝혔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8일 한국 해병대 1사단이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경상북도 포항 일대 훈련장에서 미국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양측 해병대 장병 400여 명과 K808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비롯해 대대급 무인기와 마리논 헬기 등이 동원되며 두 나라 해병대원들은 훈련 지역 정찰과 개인 화기 사격, 도시 지역 근접 전투 훈련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며 북한을 두둔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의 최근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되는 언급을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왔고 이제는 선제적인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어 한국 정부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지속될수록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는 7일 공개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한반도에서 군사,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해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주장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유조선 51척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돼 북한의 불법적인 유류 반입이 지속되는 정황으로 파악됐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1년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 하역시설이 밀집한 남포항에서 거의 매주 한 척씩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100m 길이 내외로 바다 쪽을 향해 길게 뻗은 하역 부두의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했으며 부두 반대편의 육지에는 북한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유류 탱크 밀집지대가 있는 점으로 미뤄 이들 유조선은 유류 하역 작업을 하는 것으로 구름이 짙게 낀 날과 야간에는 위성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으로 전문가 패널은 선박간 환적 등 불법 경로를 거친 유류가 북한 선적 혹은 제3국 유조선에 실려 이곳에 하역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 51척은 정제유를 최소 51만에서 최대 153만 배럴까지 나를 수 있어 이 추정치를 대입하면 유엔 안보리가 2017년 결의를 통해 제한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연간 50만 배럴을 크게 초과합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한도 50만 배럴의 약 65%인 32만 5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